달걀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반이나 됐는데도 제 거리대에 햇볕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저쪽 끝에 지금 시래기 쪽만 겨우 해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지금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새들이 그렇게 와서 거리대 다육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저희 동네 새들은 얌전해요. 웬만하면 거리대에 안 오고, 특히 그 덩치 큰 애들은 안 오고, 조그마한 박새가 여기 위를 쫑쫑쫑 뛰어다니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집들은 비둘기가 그렇게 오고, 또 극성맞은 애들은 방충망 열어놓으면 집 안으로까지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바로 앞에 그 산이잖아요. 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새들은 되게 얌전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참 얌전하구나. 아, 이것도 환경이 참 중요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희 동네가 아이들 키우기에 되게 좋거든요. 유해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에. 그 초중고가 몰려 있고.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아들만 둘이어서 아들만 둘이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중국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큰애가 그 학교를 못 갔어요. 안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 넘어가고 딴 데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보내려고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이쪽으로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결국엔 그 학교에 안 가고 있습니다. 딴 데 다시 이사를 가야 될까 봐요. 그래 또 이사 가자니까 또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사를 또 안 간다네요. 아유 난 진짜. 자, 지금 날씨가 쌀쌀해요. 쌀쌀한데 주간 예보를 봤을 때 그냥 최저 기온이 대략 뭐 3도, 4도, 5도, 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기 예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막 엄청 걱정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 그쵸? 여름에는 비 맞춰, 그 다음에 햇볕에 애들 얼굴 태워 먹어, 추위에 애들 얼려 먹어, 그러면서도 왜 걱정을 안 해? 요거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를 한 7, 8쯤 낳은 엄마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하나만 키우는 엄마들은요, 땅바닥에 놓으면 큰일 날까, 누가 뭐 어떻게 할까, 다른 애랑 무슨 일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엄청 넘어지기만 해도 속상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애를 한 7, 8쯤, 제가 둘째를 낳아보니까 둘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도 뭐 지똥을 이렇게 손으로 꾹꾹 찍어도 뭐 그냥 그 손을 입에 갖다 대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 호들갑 떨지 않게 되더라고요. 둘째만 낳아도. 제가 원래 조금 빨리 이렇게 좀 에너지가 조금 열정이 막 집중했다 식는 타입이고요. 냄비 같은 타입. 그리고 또 빨리 실증내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큰애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 큰애한테 진짜 땅바닥에 내려놓지도 않고 키웠거든요. 어머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안 돼. 너무 힘들어. 내 몸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둘째도 큰애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그냥 둘 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육이도 처음에 뭐 한 1년 그다음에 다육이 조금만 이렇게 키울 때는 막 예지 중지 다육이 막 진짜 다육이가 얼었다 뭐 그다음에 다육이가 뭐 화상을 입었다 다육이가 무릎으로 죽었다 하면 같이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막 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이 속상했죠. 당연히 처음에는. 근데 5년 동안 이렇게 제가 겪어오면서 매 계절마다 겪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 반복적으로. 자꾸 반복이 돼. 머리가 나빠가지고 매년마다 똑같은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데도 그게 안 되네. 제가 항상 비유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김장을 하면서 몇 포기 해야 될지 맨날 고민해. 왜냐면 안 먹는 것 같거든. 그리고 자꾸 커가지고 김치도 더 안 가져다 먹는 것 같고 자꾸 김치가 옛날처럼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매년마다 고민해. 그리고 명절마다 맨날 고민해. 이번 명절에는 뭔 음식 하지? 저희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요.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뭐 할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뭐 할지 고민해. 다육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나 이 계절에 뭐 해야 되지? 뭐 해줘야 되지? 나 왜 또 화상 입혀지? 나 왜 또 얼려 먹었지? 막 엄청 맨날 똑같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요 그런가 보다
아, 이 계절쯤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근데 맨날 고민해. 자, 지금 계절 되면 여러분들 어떤 고민하냐면 도대체 다육이는 언제 철수해야 되지? 어떤 다육이가 추위에 강하지? 언제까지 분갈이 해야 되지? 아, 물은 언제까지 줘야 되지? 나 진짜 얘네들 언제 들여야 될까? 햇볕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맨날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전 아니던데. 그냥 뭐만 나아지냐면 마음. 내 마음만 여유로워져요. 아, 이래도 좀 괜찮아. 아, 요즘엔 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던데. 자, 괜찮아지던데 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길이는요, 몇 주 아니에요. 몇 달 아닙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그게 속상한 거예요. 한번 냉해를 입히거나 한번 화상을 입히거나 내가 그런 치유를 거쳐가는 시간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다육들은 결국에는 대부분 다 극복을 해내고 우리는 또 괜찮아지거든요. 다육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자, 제 거 이 아리엘이 생장점까지 완전 망가졌지만 아직 목대 괜찮고 괜찮잖아요. 얘가 제대로 얼굴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 1년 걸리고요. 여기 보면은 탑핑크도 지금 여기 화상 입혔잖아요. 이 잎이 저 끝에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 한 5월 달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요 녀석도 여기 지금 이 이파리가 끝까지 가갖고 없어지려고 하면은 내년 한 여름쯤 돼야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끔찍하다고요? 아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그냥 가던데요? 저는 이제 그냥 가지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절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계절에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다니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랬었어요. 11월. 다육맘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 겨울 대비해가지고 다육맘들이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지금 이 계절 다육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들에 저도 막 쫓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해봤었어요. 근데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수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갈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요때쯤 되면은 살충살균제 혹은 영양제를 한번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떤 정보들을 찾아다니기 전에 내가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다육 생활도 이제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매니아님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체를 어떤 소재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머, 여기까지 해가 왔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절에 나는 뭘 해줘야 돼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관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은 거리대에서는 지났어요. 아직까지 키핑장에서는 관수를 합니다. 키핑장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가능해요. 최저 온도를 저는 5도로 맞춰놔가지고 5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난방기가 돌아가는 지금 그런 그 시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하우스 안으로 햇볕을 꽉 닫아주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30도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서 키핑장에서는 하우스에서는 아직까지도 관수가 가능하지만 거리대라던가 베란다에서는 관수는 더 이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화분이 100% 젖으면 절대 마르지 않아요. 요 지금 다육들도 얼마 전에 비를 맞아서 그렇지만 지금 화분이 마르지 않고 있거든요. 자, 겨울 됐을 때 화분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요. 다육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과 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이 젖어 있어요. 근데 키핑장의 제 다육들은요. 건강한 녀석들, 뿌리가 건강한 녀석들은 어느 정도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고실고실해졌더라고요. 벌써 화분이 뭐 한 3일, 이틀, 2, 3일 전에 물을 줘도. 그렇지만 거리대 다육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마사 보시면 마사가 상면에 덮여 있는데도 마사 마르지 않고 있죠. 마사도 마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물이 잘 마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 여러분들 관수는 이제 서서히 줄여주셔야 돼요. 줄여주셔야 되고 내가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가 물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개별 다육마다 저면으로 잠깐 주거나 상면에서 조금 주거나 저는 어떻게 해서 주사기 갖고 뿌리 부분에 살짝만 줬었잖아요. 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관수의 양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많이 주시면 과습이 와요. 과습이 오고요.
혹은 이제 베란다에서 문을 닫아두면 어떤 게 증상이 오냐면은 여러분들 제피곰팡이병이 옵니다. 제피곰팡이병이 오면은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이제 취약하냐면 구조 자체가 목대 있는 애들보다는요 납작하게 붙어 있으면서 뭐 백분 있는 애들, 먼노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요렇게 샴페인도 많아요. 요런 애들이 제피곰팡이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군생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풍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요런 다육들은 아예 분갈이를 할 때 제피곰팡이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분갈이 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샴페인하고 먼누에서 제피곰팡이병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진짜로. 근데 얘네들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겨울에 제피곰팡이병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요런 목대 있는 군생들 그다음에 온슬로우나 벤바디스 같은 애들은 좀 덜해요. 좀 덜한데 먼노 샴페인에서 제빛 곰팡이병 저는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저께 그 아이시 그린 있잖아요. 아이시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시 그린도 제빛 곰팡이병의 취약 대상. 그래서 저 녀석들도 특히 이제 밑에 바닥면하고 들러붙어 있는 그런 그 다육이 로제트들은 항상 좀 상시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수, 통풍, 이런 햇볕 살균, 이런 햇볕 샤워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요렇게 저는 이제 겨울 베란다 안쪽으로 다 들어왔을 때 얘네들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할지 매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대비 아닌 대비는 지금 마음의 대비죠 하고 있지만은 올겨울 지금 처음 맞으시는 우리 베란다 다육맘들께서는 도대체 언제 철수하고 어떻게 물을 줘야 되고 햇볕은 내가 또 어떻게 보강을 해줘야 되지? 고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철수해서 다시 못 나간다 하시는 댓글들도 많고 저희 친정아빠도 이제는 못 나간다 해서 철수하셔갖고 저는 근데 그렇게 좀 살림살이가 많지 않잖아요. 좀 단출하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거리대에 내놨다 들어갔다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거리대에 있을 때 더 빛납니다. 베란다 안쪽에서 칙칙하게 그렇게 있을 때보다 거리대에서 햇볕 받고 있을 때 제 다육들이 미모가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요. 사람도 다육도 어쩌면은 좀 더 빛나는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더 예뻐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난번에 베란다 안쪽에다 옮겨 놓으니까 그렇게 다육들이 안 예뻐 보이고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리대만 나오면 얘네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일 듯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